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지루성 두피염이에요. 지루성 두피염을 조금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지난번에 개괄적인 내용을 했고 조금 더 오늘 파고들어 볼 텐데 약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저희는 한방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항생제를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소염제를 쓰거나 이런 약약으로 치료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이 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한방이 적용이 될 때 환자분들이 조금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 오시면은 각질이 많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허옇게 두피에 이게 각질층이 쌓여 있으면서 진물도 많이 나고 상당히 간지러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 나는 이렇게 알약을 까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약으로 어떻게 낫는 건가요? 이게 보약이 아니었습니까? 한의원에서는 면역을 보강시킬 때 제 몸이 허하다고 보고 몸이 약해졌으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약을 써서 두피도 살아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치료 목적이 뚜렷할 때는 그 치료 목적이 뚜렷한 방향으로 그 약제를 써줘야 되는데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좋아지면서도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오늘 조금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약제 중에 청열 조습약 삼형제가 있어요.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련, 황금, 황백, 이름도 비슷하죠. 황년, 황금, 황백이 그 삼형제의 구성인자입니다. 자, 다른 부분에서 각질이 생기고 질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루성 두피염은 두피에만 생겨요. 두피에만. 자, 머리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위쪽이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다뤄드린 다른 주제의 영상에서 우리 인체를 세 부분으로 나눈 얘기를 했어요. 한방에서는 가슴 위쪽을 상초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소화기가 분포하는 이 가운데 부분, 가슴 중간부터 위장, 그 다음에 소장 쪽이 있는 이쪽을 중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래쪽 배변 활동을 하고 생식 기능을 하는 쪽을 하초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피 질환, 지루성 두피염을 가진 환자분들은 가슴 위쪽인 두피로 가는 부분이 시원하고 차다기보다는 열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이 한방적인 원리를 이해 못 하시더라도 느끼시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두피가 뜨거워요. 여기 뚜껑이 뜨거워요. 그리고 모근이 자꾸 얇아지면서 탈모도 심해지는데 제가 느끼는 이 증상과 제가 지금 지루성 두피염 온 이 상황과 이 체질들이 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 거예요. 모근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죠? 이 모근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두피가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지 얘들이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사우나에 우리가 오래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못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환자들보다 두피 열이 많이 올라오면 일단 두피를 형성하고 있는 피부 조직에서 이상 반응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두피에 열이 오르면서 논에 비가 안 오면서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땅이 푸석푸석해지겠죠? 똑같아요. 마른 논처럼 두피가 쩍쩍 갈라지고 각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촉촉하지 않으니까 탈락이 됩니다. 더 심해지면 간지럽고 그 다음에 진물이 생기죠. 그러면서 두피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근들도 그 건강하지 않은 두피 조직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나 여기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여기 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나갈래. 이렇게 돼서 머리가 빠지고 모근이 얇아지고 거기에 새 모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숫 자체가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황련, 황금, 황백 삼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삼형제 약제가 1차적으로 청열의 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열의 작용이 좋고 또 저희가 배울 때는 교수님께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삼형제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염증이에요. 두피에 지루성 두피염이 생겼다는 거는 두피 조직에 염증이 생겼다는 건데 이거를 이 천연적인 약초의 효과만으로 이 항생 효과, 그 다음에 소염시키는 역할을 탁월하게 합니다. 모근에 침입해 있는 바이러스도 죽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결하게 만들어주고 열도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두피의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 두피에 건강한 세포들이 잘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가버렸던 집 나간 모근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좋아지는데 환자분들께서 이 원리를 모르시다 보니까 어떻게 좋아지는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루성 두피염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얼굴도 같이 증상이 있는 환자분이었는데 그 환자분이 선생님 제가 마스크팩을 샀는데 마스크팩의 성분을 보니 금은화, 그 다음에 방풍 추출물, 그 다음에 황금 추출물 이렇게 들어있더라. 그런데 그게 한약재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환자분께서 마스크팩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신 금은화, 황금, 그 다음에 방풍도 우리 피부에서 염증을 잘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혈관이 확장돼 있어가지고 얼굴이 뜨겁고 두피가 뜨겁게 느껴지고 하는 부분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추출물들이 미량 그 마스크팩을 만드는 성분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왜 그 한방 화장품 많이 나오고 잘 나오잖아요. 한 번씩 그 기업체에서 새로운 한방 화장품을 기획을 할 때 한의사들한테 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조언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스를 줄 수 있냐. 그 다음에 자문을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약재들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걸 보면 제가 어떤 기자님께도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한방 화장품 쓰는데 확실히 좀 피부가 맑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와이프의 피부가 트러블을 잘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인인데도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였는데 한방 화장품으로 바꾸고 나서 좋아졌다. 이거 왜 이래요? 하고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댁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뒷면에 성분을 한번 보시라. 거기 보시면은 이런 약재들이 들었을 텐데 그것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다음번에 한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약재 이름들이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맞춰서 모든 환자의 피부에 딱 맞춰서 개별로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계속 그 지루성 두피염을 달고 사시고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그 체질을 보고 몇 년 그랬는지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심해졌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지 이게 어떤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서 저희가 약을 아주 그 환자에게 최적화된 처방으로 쓰게 되면은 빠른 감소가 나타납니다. 한방 화장품만 써도 나에게 맞을 때는 효과가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딱 최적화해서 맞춰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방의 치료 원리는 나의 체질과 그 다음에 나의 체질을 바로잡기 위해 쓰는 약재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야지 이제 잘된 처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제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그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은 한방으로 지루성 두피염이 치료가 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 가셔서 한번 이게 그 한의사분과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좀 치료 경험이 많으신 환자 그 한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약재를 쓸 건데 그러면 대략 요런 시기부터 좋아질 거고 좋아지는 과정에서 명현 반응은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바로잡는 약재를 쓰면 초반에 좀 대변이 묽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체질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체질 때문에 두피가 힘든 이 증상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진료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굉장히 한방은 치료적으로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약, 몸이 허할 때 먹는 보약, 힘이 없을 때 먹는 보약,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먹는 보약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 한의원도 만성 피부 질환 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피부 질환, 말 그대로 질환이죠. 질환. 안 낫고 괴로운 이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한방 치료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도 한의원에는 이제 그 뭐 어떤 근골격계 어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할 때 침만 맞으러 간다. 그 다음에 몸이 허할 때 철철마다 이제 보약 지으러 간다. 그런 개념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질환의 개념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뭐
몇 달간 저랑 치료하신 환자분들은 굉장히 신기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한방으로, 이런 질환도 한방에서 치료가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료를 탁과에서 하시다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는 나하고는 이 방법이 안 맞다라는 판단이 되실 때는 한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환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의사가 제시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지루성 두피염에 대한 그 추가적인 이 영상이 이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환자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